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 쉽게! 조문 패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과 김건희가 참배를 가지 않은 이유가 천공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천공의 최근 9월 15일에 업로드된 조문이라는 제목의 방송 일부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망자가 이렇게 또 세상을 떠났는데 조문을 간다. 조문을 가는 데는 필요한 사람이 가야 되는 거죠. 필요 없는데 그런 데 들락거리면 안 돼. 필요할 때 가는 거예요. 어디 사람이 움직이는 필요할 때 가는 겁니다. 근데 조문 같은 것들은 4차원하고 연결돼가 있기 때문에 필요 없이 그런 데 돌아다니면 거기서 4차원의 기운을 내한테 묻어가 올 수도 있어요. 뭔가 찌낌이 하나 묻혀 올 수도 있다. 탁한 기운이 하나 붙어 올 수도 있어요. 조문 갔다 오고부터 내가 생활이 이상하네.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조문은 웬만하면 가지 말라는 얘기죠. 자, 4차원하고 연결되니까. 자, 엘리자베스 여왕이 서거한 게 9월 8일이고 윤석열이 조문을 가겠다고 밝힌 것이 9월 11일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업로드된 게 9월 15일입니다. 타임라인으로 보면 인과관계가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더 탐사의 보도로 인해서 천공이 국정의 정점에 있다는 사실이 국힘 내부자의 증언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영상은 천공이 조문을 가겠다고 하는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보낸 조언이라고 봐야 하고 이것이 지금 조문 패싱의 진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이유는 지금 조문을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내놓는 해명들이 너무나 억지고 너무나 부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대정부 질의에서 걸어서 16분 거리를 두고 뭐 했냐라고 물었는데 그 외교부 차관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도보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아니, 거기서 무슨 집회가 열린 것도 아니고 걸어서 앞으로 못 가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비슷한 시간 마크롱 대통령은 잘도 걸어 들어갔습니다. 너무나 억지죠. 그리고 대통령이 지각을 했다는 게 사실이 또 아니랍니다. 아니, 김은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런던에 일찍 도착하면 좋았겠지만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다고. 지각이 되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쥐들끼리 막 말이 또 달라. 그리고 오늘 뉴스버스 기사를 보면 2시간 늦게 출발했다는 거 아닙니까? 일부러. 현지의 교통 통제 상황을 미리 알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늦게 갑니다. 납득이 안 되죠. 그래서 일부러 지각을 만들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처럼 늦게 현지에 도착한 그 일왕은 오후에 가지 못하게 되자 리셉션이 끝나고 나서 저녁에 참배를 완료합니다. 그러면 윤석열도 현지 오후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 않았다면 리셉션 이후에 충분히 참배를 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웨스트민스터 홀은 24시간이 개방된 상태였습니다. 언제라도 갈 수 있었습니다. 갈 의지만 있었다면. 그런데 윤석열은 가지 않았습니다. 의지가 없었던 거지. 게다가 오늘 MBC 보도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번 조문 취소 논란 이후 대통령실 대응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들이 있다. 조문 외교하러 가놓고 왜 조문을 못했느냐는 게 이번 논란의 핵심인데 왕실에서 차량을 제공했다. 경찰차 넉 대의 호의를 받았다며 홀대가 아니라고 환대를 받았다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또 장례식에서도 윤석열이 바이든 대통령과 같은 줄에 앉았고 마크롱 대통령 뒤에 앉았다. 이렇게 하면서 시종일관 윤석열이 영국 왕실로부터 홀대를 받은 게 아니라는 주장에 주력을 하는 모습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논점 이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꼴대를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프레임을 바꾸려고 자꾸 시도하고 있어요. 이 외에도 내놓은 해명들이 모두 납득이 안 가거나 다 억지거나 그래서 다 박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걷는 게 싫어서 거기에 안 간 거다라고 하기에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는 겁니다. 진짜 이유를 숨기려고 하고 있구나. 그 진짜 이유가 천공 영상이 아닐까? 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이제 천공 그 채널 구독해야지 않나요? 자꾸 거기서 미래가 막 보이니까 힌트가 막 나오니까 거기서 와, 미치겠습니다. 도대체 나라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이 뉴욕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도착한 그 미국 공항 상황을 보면 정말 참담합니다.
자, 바닥에는 레드카페트 대신에 물카페트가 깔려져 있고 미국 쪽에서 나온 인사가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완전히 개무시하는 거죠. 이것은 펠로시의 복수고 미국 서열 3위를 홀대한 것에 대한 미국의 응징이라고 봐야 합니다. 꼴 좋습니다. 자, 이렇게 국격이 녹아내리고 있는 가운데 현재 천공도 뉴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만나지 못하는 천공을 별다른 외부 일정이 없는 김건희가 만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글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탄핵의 시발점이 될 사건이다 라는 제목의 전과 18범인 천공이 미국 비자 발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 비자 발급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과연 천공은 어떻게 미국에 갈 수 있었는지를 파보면 뭔가 나올 것 같네요. 이 부분을 MBC 등의 언론들이 파주시길 바랍니다. 자, 현재 국회에서는 대정부 질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전과 17범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이 전과가 많은 사람이 어떻게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있었는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물어봐야겠습니다. 오늘 MBC는 경주 월성원전 1호기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계속 새어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서 보도했습니다. 자, 이것은 월성원전 1호기의 핵연료 저장 수조 외벽입니다. 그 외벽에서 균열이 발견됐는데 그 갈라진 틈 사이로 물이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 영상을 본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깥쪽의 크랙 부위를 통해서 새어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미 누설이 진행돼서 벽체 안에 하나의 누설 통로가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안쪽을 봤더니만 육안으로 봐도 갈라지고 깨진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병섭 원자력 안전연구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가 들어가 있는 이런 중요한 시설인데 이 시설에 이런 차수 구조가 에폭시가 깨어지고 그 사이로 물이 베어져 나가고 발생하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는 사실이죠. 그리고 박종훈 동국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폭시를 뭐 하려고 발라놨냐는 의문이 생길 정도로 엉망진창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은 한심한 수준이죠. 더 이상 기술적으로 얘기하고 말 게 없습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상황이 심각한데 최근 문화일보는 이런 단독 보도를 냈습니다. 최근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초기 폐쇄된 월성원전 1호기 가동 중단에 대한 7,277억 원 규모의 비용 보전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결국 국민 지갑으로 나오는 돈으로 메꾸게 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한국전력공사는 추가 전기요금 인상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월성원전 1호기를 중단시켜서 7,2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빵꾸가 났고 그것을 세금으로 메울 것이고 추가로 전기요금도 올릴 거야 라고 했던 겁니다. 이 보도를 동아일보, 조선일보, 부산일보, 채널A, UCS, 뉴스원, 한국일보, 매일경제, 연합뉴스, KBS, YTN 사실상 모든 언론들이 똑같이 받아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MBC가 그 월성원전 1호기에서 방사능이 줄줄줄 새어 나와요. 그거 중단시킨 거 잘한 겁니다. 7천억이란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라는 보도를 하면서 제대로 그들을 매겼습니다. 지금 아리백으로 재생에너지 달라고 기업들은 아우성치고 있는데 이것들은 아직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자기 뱃속만 채우는 원전 타령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원전이 당장 나한테 돈이 되니까.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나한테 돈을 꼽아준다. 그러면 재생에너지지. 자, 정리하겠습니다. 탈원전은 옳았다. 마치겠습니다.